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여의 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법 튜닝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매니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매니아 때문에 훅하는 사람도 많아요. 외국에서는 사실 튜닝 많이 하고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심지어는 자기 차를 조립해서 다니는 경우도 뭐 드물지만 근데 의외로 있고. 독일은 튜닝 안 해요. 영국은 튜닝 되게 많아요. 영국은 아니 독일은 진짜 튜닝 안 해요. 네. 그래서 영국은 옛날 차들 수리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독일은 네. 실리주의잖아요. 네. 안 하죠. 그러니까 영국에 왜 조그만 차 미니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독일 회사로 넘어갔지만 그 미니 같은 경우를 이제 앞뒤를 일부러 벤츠처럼 만들어서 유머러스하게 장난치는 거죠. 독일은 생각보다 튜닝 안 하고요. 굉장히 차를 있는 그대로 많이 써요. 네. 자, 불법 튜닝은 기준이 지금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뒤에서 전도지형 같은 걸 이렇게 막 비출 때 눈이 부셔가지고 힘든 적이 되게 많아요.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할 정도로 개조를 하면은 그거는 좀 불법이죠. 근데 그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한국에? 너무 애매해요. 제가 네. 찾아봤더니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기준들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어린이 차 있죠. 네. 그 차도 기준이 있어요. 어린이 차라면은 뭘 말하는 유치원 차? 유치원 어린이들 그 통학시켜주는 차. 네. 뭐 앞에 뭐 달고 뒤에 뭐 달고 있어. 근데 그걸 눈 가리고 아웅으로 만드는 거야. 정확하게 안 만들고 네. 정말 눈 가지고 아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 애들이 타고 있을 때 그게 맞게 만든 것 같아요. 기준에. 근데 잘 뜯어보면 왜 그런 거 있죠. 아디도스 같은 거예요. 아디도스라면은 나이커. 아다디스 뭐 이런 거. 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이스 놓는 거예요. 아마스포츠 뭐 이런 거. 보면은 비슷해요. 네. 기준에. 네. 근데 자세히 가서 보면 짝퉁 눈이 비슷한, 두 알이 네. 있어야 되는데 한 알이 있고 테두리가 두 개가 거기에 관한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유사 상표 그러니까 네. 가짜 상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짜 상표에는 정말 양대 전설이 있습니다. 뭔데요? 네. 우산의 색깔이 다른 네. 아놀드 파라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놀드 파마인데 이제 우산 색깔이 다른 아놀드 파라솔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영어 P가 있잖아요. 네. P를 이렇게 180도 뒤집으면 숫자 9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P를 이렇게 뒤집으면 네. 그거 뭔데요? 무슨 상표인데요? 구라다. 이거 합시다. 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 네.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말소 등록을 하고 계속 운행을 하거나 임시 운행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시 번호판을 달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형사 고발 대상이에요. 네. 근데 이 불법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신용해서? 네. 전도등은 얼마까지 되는지. 그렇죠. 뭐 밝기, 뭐 그다음에 이제 빛의 각도 이런 거를 규정을 해줘야죠. 전구만 교체하면 불법인데요.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조사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컨트롤 유닛까지 교체하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누가 구분하냐고. 차가 달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달려서 측정을 해야죠. 그리고 튜닝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전혀 없어가지고요. 운전자가 잡히면은 단속자가 그거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른바 머플러라고 할까요? 그거 이상하게 개조해서 막 부부부부부부부 하는 그거. 네, 네. 그것도요. 그 소음공해잖아요. 소리를 누가 듣고 지나가냐는 거야. 경찰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단속 기준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운전자하고 싸우면 경찰이 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네. 이 튜닝이라는 게 네. 자동차 문화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단순히 이제 운반 이동 수단이 아니라 네.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템이 됐다. 네. 근데 한국의 튜닝 시장은 네. 한국의 전체적인 그 뭐랄까요? 네. 자동차 시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론입니다. 방금 기사에 네. 보니까요. 네. 한국은 1.1% 튜닝, 네. 미국은 11%래요. 네. 근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튜닝 시장을 갖다가 네. 정말로
확장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일종의 그 취미를 산업화한다는 면에서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법규만 정비해서 튜닝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이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도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네. 어렵지만요. 사람들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걸 연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준법 정신이 투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안전운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해서 네. 튜닝 활성화시키는 아까 게 오히려 봤잖아요. 네. 전구만 저거 하면 된다고 각도를 맞추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맞추고 전구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이제는 정비. 옛날에는 자동차만 판매하고 자동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동차에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불법 튜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까지가 튜닝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소리 그 마우라 소리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소리가 벙벙벙 나는 그게 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처벌할 거 아까 1년 이하의 징역이었잖아요. 처벌할 건 정확하게 처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징역이 높은 줄 몰랐어요. 그렇네요. 네. 1년 이하면 되게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반면에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라면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뭔가 이런 경우에는 징역보다 당연히 뭐 벌금형 쪽이 싸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형평성이 맞지 않은 벌금형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다 싶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근데 튜닝 시장은 활성화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그 연관 산업이 같이 발달하지 않을까요? 저는 네. 제가 왜 싫다고 했냐면요. 저 라이트 세게 비추는 거 되게 싫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른 운전자들의 눈부심 현상. 그리고 마우라 소리가 네.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근데 그냥 외관 그걸 네. 할 것 같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주고 네. 그런 거는 잡아야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튜닝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아까 보니까 있지 않나요? 11%라고 돼 있더라고. 기사를 보니까요. 네. 11%라고 돼 있는데 11%라는 거는 뭐의 11%? 자동차 시장의 11%가 튜닝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보니까 그렇죠. 미국은 미국이- 35조 원, 네. 독일은 23조 원, 일본 14조 원. 네. 한국은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굉장히 5천억 원. 그 5천억 원. 네. 자동차 전체 시장에서 튜닝 시장은 미국이 11% 정도인데 한국은 1.6%.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요가 있는 데는 공급이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2014년도에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네요. 법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정비가 안 돼 있네요. 그 정비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뭔가 이거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는 제가 볼 거죠? 땐 관심을 안 네. 갖. 그러니까 이 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한국이 세계 뭐 몇 대 자동차 생산 대국인데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튜닝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 자동차 경주 시장 요 산업 요게 같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 활성을 네.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법을 만들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마음은 앞서고 법을 정비 안 하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클래식카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아직 이제 활성화가 안 됐지만 옛날 차? 실제로 뭐 30몇 년형 모델 이런 게 가끔 도로 위에 굴러다니죠. 우리나라도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포니? 뭐 그렇죠. 70년대 모델 포니 원 뭐 이런 것들 가끔 다니면 네.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산업이 문화로 격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이 같이 네.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튜닝은 저는 좀 박사님은 문화로 접근하시지만 네. 저는 사고 법으로. 유발되지 네. 않도록 물론 그게 제일 법으로 중요하죠. 정비를 하라. 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막는 경우는 그렇죠. 이건 튜닝이 그러니까 아니라 저는 범죄입니다.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처벌을. 네. 처벌할 건 처벌하고 기준을 세울 건 기준을 세워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운전자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튜닝은 얼마든지 좀 말하자면 장려되어야 할 행위가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눈부심은 싫다.
눈부심 싫죠. 저 눈부심. 진짜 싫어해요. 눈부심. 아 저는 소음이 싫습니다. 뻥뻥뻥. 그렇죠. 그 뭐 자기한테는 안 들린다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네, 기준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이 모터바이크 튜닝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법이냐 문화냐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상 자동차 튜닝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